포르쉐. 와, 포르쉐. 남자의 로망 포르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자의 물건을 소개하는 박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광고 일을 계속 하면서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러가지 남자의 물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잠깐 쉬면서 책을 썼거든요. B급 광고 인문학이라고. 이 책을 쓰느라고 한동안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꾸준히 좀 즐거운 남자의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이 책은 제가 이제 광고 일을 하다 보니까 광고와 어떤 인문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양한 인문학적인 이야기들, 재미있는 광고와 얽힌 역사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좀 담아놨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 보시면 아주 재밌을 거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차를 바꾸게 되었는데 거래하고 있는 딜러사 쪽의 이야기로는 이 올해 4월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남자들의 로망인 차 포르쉐입니다. 차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나 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스포츠카 하면은 포르쉐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포르쉐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스포츠카들이 많죠. 람보르기니라든지 페라리라든지 이런 좋은 차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정말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자극하는 건 바로 포르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르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꿈을 한 번씩은 꿔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남자의 물건 바로 포르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포르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페르디난트 포르쉐입니다. 설립자인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엔지니어, 공학박사였기 때문에 포르쉐는 차량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자동차 어떤 개발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였죠. 그러다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 철학이 응축됐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 폭스바겐 프로젝트였는데요. 히틀러는 독일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를 타였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국민차를 만들기로 하죠. 국민차라는 이름이 바로 폭스바겐이고요. 이 폭스바겐의 개발에 가장 큰 기여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됩니다. 포르쉐. There is no substitute. 그거 이상의 차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스포츠카 제조사이자 스포츠카 이외에 세단과 SUV를 생산하는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갖고 싶은 남자의 로망을 자극하는 브랜드죠. 옐로우와 블랙, 레드 그리고 가운데에 검정말이 새겨져 있는 포르쉐의 엠블럼을 보면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포르쉐를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엠블럼은 1952년 초 디자이너 프란츠 라임스피스 최초의 포르쉐 크레스트 또한 스케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유럽의 왕실의 어떤 문장들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전통이라든지 헤리티지가 느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엠블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어떤 왕가의 상징을 함께 담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검정색 말, 이 검정색 말이 그런 어떤 전통과 기품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엠블렘은 1952년도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르쉐 911 911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 356의 휠, 바로 이 엠블렘이 이 휠에 최초로 사용하게 되죠. 또한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어떤 자동차의 목표, 궁극의 지향점, 이 자동차의 철학을 설정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어질 차는 스포츠카다. 결국은 이 포르쉐가 추구했었던 궁극의 차는 바로 이 스포츠카인 것이죠. 흔히 우리가 중세 영화에서 전쟁에서 말을 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귀족이었어요. 그만큼 말이 굉장히 귀했었던 교통의 수단, 혹은 운송의 수단, 혹은 자기과시의 수단이었었던 거죠. 이 궁극의 자동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닌 결국 그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생각했었던 궁극의 지향점은 바로 기사들과 같은, 기사들이 말을 타는 수준의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왔었던 차가 바로 이 포르쉐 기사들의 말과 같은 그런 자동차를 꿈꾸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포츠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람보르기니라든지 페라리 같은 고급 스포츠카가 있지만 왜 우리들은 이 포르쉐에 더 열광을 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운동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유튜버 분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어떤 브랜드적인 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포르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원형을 유지한다는 것. 포르쉐가 세상에 나온 이래 디자인의 철학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포르쉐만의 감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카로서 포르쉐가 세상에 나온 이래 근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르쉐 356의 디자인의 원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유려한 디자인과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포르쉐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고, 이런 감성들이 바로 포르쉐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성능 면에서는 뛰어난 스포츠카들이 많습니다.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이외에 아우디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BMW M 시리즈의 능력들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선호하는 가치라든지 취향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포르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브랜드로서의 위치, 포지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포르쉐의 가치가 남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셀링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또 남자들의 로망이 포르쉐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커스터마이징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파츠를 조립하듯 나만의 차,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포르쉐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관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워낙 고가의 차이긴 하지만 파츠와 옵션들을 줄 때마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대표적인 컬러인 카미네드 빨간색 컬러를 넣게 되면은 뭐 몇백만이 또 붙게 되고요. 옵션 가격이 웬만한 국산 중형차 이상의 가격이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옵션 전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또 한편으로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 나만의 포르쉐, 나만의 차를 만들고 싶다는 남자들의 기본적인 욕구, 그런 바람들을 투영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스포츠카들은 양산형 차가 아니고 모두가 탈 수 있는 차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시장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은 많은 스포츠카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밀려나고 도산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 포르쉐 역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었는데, 포르쉐의 대표적인 SUV인 까이엔이 나오면서 어려운 포르쉐의 자금적인 부분을 대체해주고, 그럼으로써 또 까이엔이 번 돈으로 포르쉐의 911을 계속 개발하면서 스포츠카의 어떤 DNA와 유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까이엔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포르쉐를 좋아했었던 포르쉐 매니아들은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죠. 포르쉐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SUV를 만든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과감한 전략적인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우리 대중들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원천,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르쉐가 이 SUV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지금은 람보르기니, 벤츠, 아우디, BMW 등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SUV들을 계속 시장에 내놓고 그들과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동경한 남자의 차이다 보니 다양한 영화에서 포르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가 윌 스미스가 나온 나쁜 녀석들, 1995년도 작품이죠. 여기서 윌 스미스가 타고 있는 검정색 포르쉐 911은 영화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미려한 이 아름다운 라인들, 바디 라인들이 너무 아름답고, 엔딩씬에서 그 자동차가 코브라였나요? 코브라와 그 경쟁하면서 스피드 경쟁을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었고, 제3의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몇 년 전에 개봉했었던 영화 탑건2 매버릭에서도 여자친구로 나온 패지 벤저민이 모는 차가 바로 오래된 포르쉐 911이죠. 그만큼 포르쉐라는 자동차는 하이엔드급의 자동차라는 그런 이미지 이외에 내가 가지고 싶고 꿈꾸고 싶은 남자들의 궁극의 로망, 그리고 또 테스토스테론이 메마를 나가는 중년 남성들에겐 또 하나의 나를 찾을 수 있는 로망의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 포르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또한 포르쉐를 가질 수는 없어도 꿈꿀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모으고 있는, 제가 포르쉐를 갖기 위한 어떤 아이템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메가진 B라는 잡지예요. 포르쉐에 대한 헤리티지 읽다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포르쉐의 역사와 이야기, 아트북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나와 있고요. 포르쉐의 원형이죠. 이런 뭐 다이캐스트도 가지고 있고, 또 포르쉐를 사실은 이제 계약을 하면 잡지들 배송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911을 원하지만 가족들이 있으니 조금 더 크고 같이 탈 수 있는 어떤 패밀리카 개념의 차가 좀 필요했어요. 제가 이제 주문한 차는 카이엔입니다. 카민레드 색이고요. 지금 대서양을 지나 아프리카를 지나 태평양을 지나서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문했었던 방법, 어떤 옵션을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